자, 생물 기출을 언제부터 푸는지 궁금해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기출 문제에 맞춰서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는데, 단기간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때부터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풀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는구나, 그걸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론을 보면 공부할 때도 이거 내가 꼭 외워야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반, 아주 기본적인 생물 내용을 배울 때는 그냥 풀지는 않되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정도만 보고 풀면 됩니다. 핵심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시험에 보게 되는 모든 이론을 배우는 과정이 모든 선생님마다 있을 거예요. 병렬적으로 풀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핵심을 쭉, 전체 내용을 쭉 배우는데 다 배워서 완성이 되면 이 내용이랑 저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각 배우는 내용에 해당하는 건 알지만 혹시 그 단원에 있는 문제가 뒤에 내용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 한다면 100% 자기 것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핵심을 풀면서 한 80% 정도 내용은 그때 그 내용을 쭉 충분히 복습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대부분 풀릴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안 풀린다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랑 연결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기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게 핵심 정도 내용이 되는 거고, 이론은 어느 정도 완성을 했으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론을 또 완성하고 이게 완벽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아껴뒀다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내용을 당연히 다 알면 문제를 잘 풀겠죠. 근데 그 누구도 사실은 내용을 다 알아서 문제를 잘 풀지는 못해요. 이게 다 병렬적인 관계고 핑퐁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론이 뭔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다시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본반 할 때는 어떤 문제가 기출됐는지 감을 가지자. 그다음에 핵심반으로 가면서 각 단원의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는 거는 할만하다. 근데 완벽하게 문제를 좀 분석하면서 푸는 거는 이제 이론이 다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이론이 다 없더라도 이론 과정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론을 되짚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론과 기출의 비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학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이제 준비하는 거, 시험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론은 당연한 거고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된다. 반드시 푸시는데 과목의 특수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물이란 과목은 방대한 데다가 지식형이 많이 나와요. 이 방대한 지식형 많이 나오는 걸 문제로 커버하시려면 생물 공부 3년, 4년 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생물은요, 과목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론 비중이 2가 되고 문제 비중이 1이 돼야 돼요. 정리할게. 문제는 바로 반드시 푸셔야 돼요. 푸시는데 이론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문제로 모든 이론을 커버할 수 없어요. 워낙에 방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론을 많이 외워두시면 어떤 지식형 문제가 오더라도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이론이 2, 문제가 1의 비율로 공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하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암기를 좋아하긴 하거든. 전 개인적으로 막 생각해서 하는 공부보다는 단순하게 이거 외워라 하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약사랑 의사랑 이런 것들 공부가 저한테는 맞긴 하거든. 근데 나는 좋아하긴 하지만 암기를 잘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외울 때까지 계속 봐요. 저 몇 번 보냐 이런 얘기도 없거든. 난 당연하게 외울 때까지 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한회독이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외우는 사람도 있고, 이건 분명히 IQ 차이가 있어요. 잘 외우는 사람이 있고 못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 못 외우면 어쩔 수 없어. 더 외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외우고 저녁에 또 외우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지 않아? 유치하게 외우면 더 잘 외워진다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외울 거 있을 때 이인슐린 했던 거 기억나? 이인슐린 하던가 어디다가 수미야 하고 소리 지르라 했었지. 명하나 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것들 하시면 잘 외워진다. 수미야는 수는 미나마타, 명하는 눈에서 했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단어를 만들던가 또는 자주 보던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상하게 외우던가,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무 상관없거든. 합격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그 외우는 방법 찾아서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학생들이 싫어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할 때 회독에 그렇게 중요도를 두지는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얼마큼 공부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했구나 정도까지 하면 되죠. 그게 어려운 내용이라면 사실 그 반복이라는 회독이 10번이 될 수도 있고 딱 봤는데 내가 직관적으로 아는 내용이라면 사실 한 번만 봐도 되죠. 그래서 이걸 몇 번 읽으라고 하는 그 숫자를 정해놓는 건 되게 무의미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은 그래도 내가 최소 몇 번 봐야 되냐라고 막 자꾸 물어보니까 저는 최소 5회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을 회독해야 된다는 거지. 자, A, B, C, D, E, F, G, H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근데 그걸 그냥 5번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순서로 막 똑같이 분할해서 공부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울 때 처음 이 이론들을 배울 때는 쭉 배우잖아요. 쭉 배울 때는 한번 그때 수업을 듣고 그 다음 복습을 할 때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수업할 때 사실 한번 들은 거죠. 수업할 때. 그걸 자기 자신이 복습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던데 복습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던데 수능하고 달라. 수능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한 3번 들어도 원래 반복을 해야 학습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만 들어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험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똑같이 한 번 반복할 때 2번 보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복습할 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 번 짧은 시간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거의 바뀌는 사람은 잘 없긴 없어. 근데 한 명이라도 바뀌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해드리는 건데 중요한 내용을 여러 번 봐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중요하고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을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구조화. 그러니까 작은 내용이어야 머릿속에 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중요하고 적은 내용을 넣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할 때는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내용을 하게 되면 다른 내용들이 쉽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요거는 사실 10번 반복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체 내용을 한 5번 정도 보면은 PT 시험에서 잘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